올드보이가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로 자주 뽑히는 이유가 단지 그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 때문일까요? 영화적으로 조금 더 깊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1920년대 프랑스와 독일에 획기적인 미술화풍이 생깁니다. 바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입니다. 인상주의는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화풍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 풍경 등과 같이 객관적인 것을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들이 그 예시입니다. 키워드는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표현한다입니다. 이에 반해 표현주의는 인상주의와는 정반대의 화풍입니다. 표현주의는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인간의 영혼이나 감정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즉, 표현주의의 키워드는 인상주의와 반대로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입니다. 그림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표현주의의 시각적인 특징은 강렬한 명암에 대비 기하학적인 선들, 강렬한 색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표현주의가 유행했던 때는 1920년대,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주의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표현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표현주의가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올드보이를 살펴보기 전에 이미 옛날에 표현주의를 사용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입니다. 배경 공간을 보시면 앞서 살펴봤었던 표현주의의 특징들인 강한 명암에 대비 기괴한 선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표현주의라는 건 인간의 영혼, 즉 내면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영화로 따져봤을 때 저 공간은 어떤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화는 누구의 심리를 공간으로 표현해 놓은 걸까요? 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스토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영화는 좀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영화 전체가 한 정신병자의 상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영화 속 표현주의의 공간은 영화 속 주인공들의 심리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정신병자의 영혼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공간들이 왜 그랬었는지 이유가 설명되고 표현주의를 알고 있는 관객들에겐 반전의 그럴듯함을 추가해줍니다. 표현주의 공간이 영화 이야기 그 자체와 합쳐져 대단히 효과적인 전달을 해내게 됩니다. 이제 올드보이입니다. 오대수라는 주인공이 이유도 모른 채 밀실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실의 벽지들을 보시면 밀실은 한눈에 봐도 표현주의적인 특징들이 강렬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벽에 어떤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림 자체도 굉장히 표현주의 느낌이 납니다. 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내면이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 대단한 건 감독이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 두 쇼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감독이 그림 속 남자와 오대수라는 인물을 일치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 속 남자와 오대수의 이미지도 닮아있고 뒷 배경에 있는 오른쪽 왼쪽 빛의 명암 차이까지도 일치시켜놨습니다. 즉 감독은 이 표현주의 그림으로 인물의 내면이 어떤지 그림을 빌려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 치밀하다고 느낀 부분인데 위의 상황은 오대수가 밀실에 갇힌 직후의 상황이고 아래의 상황은 몇 년이 지나고 자신을 가둔 사람에게 복수하겠다고 몸을 단련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적으로 오대수의 심리가 굉장히 다른 두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림을 주목해 보시면 그림이 놓여있던 자리에 있어야 할 그림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림이 있던 자리엔 복수할 대상에 대한 실루엣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대수의 마음에 이미 슬픔과 괴로움보다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다는 시각적 표현입니다. 이 밀실이 표현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고 표현주의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간 자체는
오대수를 가두는 밀시림과 동시에 그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마음의 방입니다. 카메라가 벼랑간 벽지를 보여주면서 빙글빙글 돕니다. 벽에 비춰지는 오대수의 그림자가 벽지의 문양과 함께 보이고 빛이 번쩍입니다. 갑자기 빛이 왜 번쩍이고 카메라가 벽지는 왜 비춰줄까요? 그것이 오대수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 전체가 오대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오대수의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감정을 배우 최민식 씨의 연기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감독도 시각적으로 거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의 감정이 관객들에겐 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주의를 알고 있는 관객들에겐 몇 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한 그림에 대한 건데요. 자살 후에 파괴된 오대수의 내면 세계를 깨진 거울과 그 깨진 거울에 비친 그림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림은 오대수의 내면 그 자체인데 그 내면이 깨져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걸 한 쇼트로 간결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올드보이의 밀실은 공간 자체가 그 공간에 오대수의 내면 세계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정확하게 인간의 내면, 영혼을 객관적으로 시각화한다는 표현주의의 목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올드보이가 대단한 이유가 단지 배우의 연기나 스토리의 반전뿐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